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상황별 의사소통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상장애, 진압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과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겪게 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알아가도록 할게요. 의사소통이 있는 분과 없는 분에 관해서 나눠놨는데요. 의사소통 장애가 있다고 해서요. 없는 분들처럼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아니죠. 일단은 대상자에게 본인 소개를 할 때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역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소속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어때요? 이름, 소속, 역할 다 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은 뭐뭐고요. 어디 센터에서 온 누구예요? 요양보호사입니다. 라고 전달하셔야 되고 저는 집에 와서 뭐 어떤 것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습니다. 대상자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나요? 어때요 대상자분들? 어머니 같고 아버님 같죠? 대상자의 어떤 하에? 동의하에 어르신 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의사소통을 하실 때는요, 뭐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뭐 대상자도 똑같죠. 그런 쉬운 부분은 다 넘어가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주고받아야 돼요? 수시로 주고받으셔야 돼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급할 때만, 의급할 때만, 아플 때만 전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전달하시는 거고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풀어가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 뭐 하라 그랬어요? 보고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죠.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본다 아니고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하신다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죠. 우리 가족분들이 대상자 관장 좀 시켜달래요. 이거 요양보호사 업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관장약을 사오셔가지고 좀 넣어주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라? 의견이 상충될 때는 보고하시는 거예요. 대상자의 부정적 행동, 느낌을 우리 직설적으로 표현하니요? 아니요, 간접적으로. 관련 전문직 및 시설장과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떤 분들이에요? 뭐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등등.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똑같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 전문직, 시설장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돼요. 대상자의 이상 상태가 생기면요. 시설장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어떻게 해요? 즉시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안 돼요. 즉시 정확하게 보고한다. 이게 중요하죠. 제일 보고입니다. 대상자가 이상 상태가 있는데 보고하지 않으시고 혼자 알고 계시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요양보호사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하시면 이거 누구예요? 관리 책임자잖아요. 그죠? 시설장이잖아요. 보고 받으셨으면 처리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시설장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나중에 보고하시면 안 돼요. 사건 터지고 그죠? 즉시 보고입니다. 우리 보고 많이 나오죠. 잊지 말고 보고는 무슨 상황이 생기면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 장애에 있어서요. 난청이에요. 어떤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죠. 그 노인성 난청이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밝은 방에서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귀가 잘 안 들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손짓이나 몸짓, 눈빛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방, 어떻게 정면에 쓰셔야 되죠. 옆으로 서시면 뭐가 제일 안 보일까요? 우리 입모양이 잘 안 보이세요. 우리 말 잘 못 알아들어도 저 사람 입모양을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챌 수 있잖아요. 특히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입모양에 집중하실 거예요. 밝은 방에서 정면을 보고 어때요?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천천히 차분하게입니다.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시면 좋겠죠. 왜요? 잘 안 들리니까요. 그 다음에 몸짓, 얼굴 표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고요.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확인시킵시오. 보청기 조정할 때는요. 입력은 어떻게 크게, 입력이 크게 돼야 잘 들리겠죠. 출력은 어떻게 낮게 조절합니다입니다. 보청기 건전지도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사항은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보청기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가 있는 환자분께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눈 잘 안 들린다고 옆에 서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돼요. 이것도 정면에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왜?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때요? 우리 입모양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빨리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것도 천천히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뭐 옷감 같은 거 고르러 갔어요. 설명하기 어렵다면 뭘 사용하신다? 촉각, 만져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시대명사가 뭐예요? 이것, 저것, 그것 지시하는 거죠.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쓰시면 눈 안 보이는데 아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물의 위치를 그럼 어떻게 말해줘요? 여기저기 아니면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 사물 위치는 이것저것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라? 사물 위치는 정확한 시계 방향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1시 방향에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있습니다. 6시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 6시 방향은 어떤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설명하실 때 대상자 중심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을 어떻게? 대상자 중심이에요. 거기 오른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거 어때요? 내 중심에서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요. 대상자 중심의 오른쪽이에요. 대상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입니다. 이거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얘기한다. 아닙니다. 대상자 중심이고요. 대상자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계 방향이죠.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시계 방향을 설명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시각장애 있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보행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반보 앞으로 나와 팔을 끄는 듯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반보 앞으로 나와요. 보통 앞으로는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시각장애 있는 분들 보행을 도울 때는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팔을 끄는 듯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때요? 중요한 부분 같죠? 맞아요. 시각장애에서는 낼 게 많아요. 촉각, 시계방향, 지지대명사는 안 되고요. 대상자 중심으로 설명하시고 보행을 할 때는 반보 앞으로 나와 보행을 한다. 이거 어때요? 뒤, 요양보호사, 반시계 방향, 지시대명사 사용 헷갈리게 낼 수 있겠죠? 우리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시각장애, 난청 대충 알겠는데 언어장애 못 알아듣나? 말만 못하나? 아예 못하나? 맞죠? 헷갈리죠? 이분들은 언어장애는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예요. 알아듣기는 했는데 어때요?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말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어떻게 천천히 말한다. 전부 다 천천히 말한다 나왔습니다.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세요.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말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리세요. 왜? 천천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중간에 끄덕여 주지도 않는다면 저 사람이 듣고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고개를 끄덕여 내가 듣고 있다 라는 거를 알려주시면서 어때요? 천천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한다. 어떤 환자랑 얘기할 때요?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요. 예, 아니오 등으로 짧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나왔죠. 다른 데서. 언어장애, 예, 아니오, 짧게 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의사표현을 합시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어때요? 자기가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고 예, 아니오 등으로 짧게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예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이런 거 이용하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겠죠?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맞죠?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박수를 친다든지 환하게 웃어주신다든지 하시면 좋겠죠.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되죠.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서 다음 얘기 들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의사표현 중간중간에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있다. 그 다음에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면요. 천천히 말하셔서 그래요. 그 다음에 앉아서는 왜? 서서 안 하고 앉아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기다리셔야 돼요. 말이 빨리 안 나오십니다. 그럼 어때요? 서로 힘들죠? 앉아서 하세요.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입니다. 판단력 이해 장애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인가?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오해할 수 있겠죠.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려운 표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랬죠. 이해 못하는데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려운 표현 사용하지 마세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니고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헷갈려요. 몸짓, 손짓 이용해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하시고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아까 언어장애 환자도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용했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요. 이분들은 이런 걸 잘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싸움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먼저 불쾌감 주는 언어 썼고 반말을 썼으면은 조금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어려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은 분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압력 장애요. 진압력 계속 나오죠. 이거 뭐지? 시간, 장소, 환경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 이거 뭐다? 치매다. 그죠? 또는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으로 진압력 장애가 있을 수가 있죠.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해서 어때요? 이러면은 내 이름이 뭔지 계속 알 수 있겠죠. 땡땡땡님, 땡땡땡 어머니, 땡땡땡 어르신 이름과 존칭을 함께 불러주시고요. 어때요? 항상 일관성 있게 대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어쩌라는 거예요? 자주 인식시켜주라는 거예요. 자주 말해주라는 거죠. 달력도 보이는 곳에 놔두고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도 잘 보이는 곳에 놔두시고요. 오늘 매달 며칠이에요 라고도 얘기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주시고요. 주의사항을 뭐나 뭐로 표시하면 좋겠어요.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화장실 앞에 화장실이라고 적어 놓으면 더 좋다는 거죠. 요즘에 TV에서 ADHD 아이들 많이 보이고 그거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어른한테도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고요.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눈을 맞추고 얘기해 주세요. 명확하고 간단하고 단계적으로 제시. 치매 있는 분들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해야 되는 거 아니죠. 주의력 결핍 장애. 이분들 특히 더 그렇대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지시해야 돼요. 왜? 주의가 산만해요. 여러 가지 시키시면 못합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지시는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고요. 환경 자극을 어때요?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이분들 환경 자극이 계속 오면 어때요? 안 그래도 지금 산만해요. 산만한 사람한테 계속 자극을 주면 어때요?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자극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메시지는 천천히 그리고 시끄럽게 크게 아니고요. 조용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장애도 어때요? 문제 내기 참 쉽죠? 눈을 맞추고 명확하고 간단하고 단계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겠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아닙니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환경 자극을 줘? 아닙니다. 환경 자극은 최대한 줄인다입니다. 어떤 좋은 미사역으로 붙여가지고 환경 자극을 준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헷갈리게 얼마나 하고 싶은데요. 그죠? 속지 마세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메시지를 천천히 여기까지는 오케이. 크게 반복해준다. 아니죠. 조용히 반복해준다입니다. 오늘은 상황별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어렵진 않죠? 하지만 약간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제 내기 참 좋을 것 같네요. 의사소통, 대상자와는 이름, 소속, 역할 등을 다 전달해야 돼요. 뭐 할 때? 본인 소개할 때요. 그 다음에 대상자는 동의하에 어르신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과 의사소통은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라, 수시로 연락해라, 의견이 상충되면 보고하시고요, 대상자의 부정적 행동이나 느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관련 전문직 및 시설장관은 어떻게 해라, 대상자의 이상 상태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랍니다. 지금 이상인지 이상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헷갈려요. 그러면 말하면 귀찮으려나 싶어도 보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사소통에는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장애, 진압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뭔지 알아야 된다. 요거 내놓고 어떤 장애가 있는 분과 대화할 때인가 라면 시각장애요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판단력 이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얘기하시면은 맞는 거 골라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노인성 난청 대상자는요,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환자에게 눈짓을 주거나 하시면 됩니까? 눈짓 못 받으시죠? 맞죠? 혹시라도 신체 접촉을 할 일이 생기거나 하시면 뭘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안 들리시죠? 뭘 먼저 해주셔야 돼요? 말 먼저 해주셔야 돼요. 다리를 갑자기 만지면 놀라실 수 있겠죠? 지금 다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가 바로 잡아 드릴게요. 말을 먼저 건네셔야 됩니다. 시각장애 환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는 거고요.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는요, 어깨를 다독이거나 일단 눈짓으로 신호를 줘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하시고 출력은 어떻게 해라? 낮게 조절해라. 시각장애 환자 중요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눈 안 보이신다고 옆에 서서 아니죠. 어떻게? 똑같습니다. 정면에 서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촉각 느낌 나는 거. 이 옷이 보들보들하고 두껍고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때요? 만져봐도 되죠. 촉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지시대명사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왜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라? 사물 위치를 정확한 시계 방향을 이용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입니다. 요양보호사 중심 아니라 그랬죠? 보행을 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팔을 끄는 듯이 보행해 주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시각장애라고 뒤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면, 촉각,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사용 안 됩니다. 사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이고요. 누구 중심? 대상자 중심입니다. 언어장애는요,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어떻게 할 수 없거나 말을 잊어버린 경우, 뜨문뜨문 말하는 사람도 언어장애 맞아요. 맞죠? 네, 좀 못하죠. 좀 이렇게 할 때 언어장애인데요. 이분들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라? 앉아서 해라. 왜? 천천히 기다려줘야 되니까요. 그죠?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말하는 거를 들으시고 나서 대답을 하실 때는 제가 어떻다 했죠? 느리다고 했죠? 그러면 어때요? 기다리면서 지겨워하면서 하품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말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예, 아니요. 바로 내 말을 이어나가시면 안 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 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하시고 내가 듣고 있다. 눈치 사주셔야 되고요. 잘 얘기하셨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많이 어때요? 늘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 환자라고요. 계속 말을 안 시키시면 더 못해요. 언어장애에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가 언어장애의 핵심입니다. 판단력 이해 장애는 어떤 거였어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어때요? 제대로 이해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오해한다 그랬죠. 그럼 어려운 표현 쓰면 됩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언어장애나 판단력 장애나 똑같은 거 있었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 이해를 돕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다른 거 구분해 가면서 외워주시면 더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진압력 장애는요, 치매.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파악하게 된 능력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주셔야 돼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고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시계, 달력 자주 인식시켜주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나오면 뭐예요? 진압력 장애예요. 모르니까 이름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그림이나 문자로 표현해주면 더 좋다입니다. 우리 주의력 결핍장애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가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눈을 맞추면서 얘기해주고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지시하라. 단계적으로 지시하라. 손 씻고 나와서 밥 먹으세요. 아니요. 손 먼저 씻는 것부터 가르쳐요. 손 씻고 오세요. 손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식사하세요 라고 해야 되지. 손 씻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뭐만 할까요? 손만 씻고 오실 수도 있어요. 구체적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고요. 환경적 자극 최대한 어떻게 해요? 줄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천천히 조용히 반복입니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